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플레이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8월 14일자인데요. 올해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 순 유입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하도 뭐 억걱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28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이트 제라시라고 하는 친구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 업력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베테랑인데요. 이 친구가 올해 들어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205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 반면 올해 출시된 총 375개의 ETF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비현물 ETF 유입액은 13억 달러에 불과했다. 딱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블랙록 피델리티, 뭐 아크,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론칭한 비트코인 ETF는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형주를 담아 나온 러셀 2000 ETF가 있거든요. 이 규모를 이미 비트코인 하나로 넘어섰다라는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중소형 대표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게 러셀 2000인데요. 비트코인 ETF 하나가 러셀 2000 ETF도 뛰어넘었고요. 그 외 375개의 ETF, 비현물 ETF 유입액보다 딱 봐도 뭐 한 열 몇 배, 뭐 거의 20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락의 뭐 피델리티 이 월가에서 발행했던 비트코인 ETF가 올해 ETF의 압도적 흥행 순위 1위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하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요. 올해 순위를 딱 매겨봤을 때 앞에 5개가 다 비트코인이고요. 뒤에 그러니까 이제 탑 6에 이더리움이 이미 랭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비트에 비해서는 주목을 못 받지만 큰 흥행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과거 뭐 저는 이거 뭐 거의 10년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이제 기관도 없었고요. 뭐 마이클 세일러, 뭐 일론 머스크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비하면 진짜 이제 애들은 다 가고 진짜 플레이어들의 게임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 홀더들이요. 최근에 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 6만 달러 부근에서도 누군가 계속 사고 있다. 이게 이제 8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떨어졌죠. 지난 3월 이제 중간 고점 대비해서 18%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 홀더들은 비트를 계속 샀다. 근데 이 지금 몇 개를 샀나 봤더니 지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뭐 4, 5, 6, 7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락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이 순간적으로 떨어졌지만 37만 4천 개를 샀다. 37만 4천 개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거의 한 2배 더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그렇게 샀을까요? 단타족이 샀을까요? 일반 투자자? 그것보다는 장기 홀더. 그러니까 이 크립토, 비트코인에 큰 믿음을 갖고 전혀 팔지 않았던 친구들이 엄청나게 쟁여놨네요. 나는 알트코인 위주로 샀는데 왜 자꾸 비트코인 얘기하냐? 비트가 올라야 알트는 더 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애니모카 브랜드의 공동 설립자, 이 친구 유명합니다. 얏시우라고 있는데요. 홍콩이나 중동에서 내년이나 내후년 초에, 그러니까 25년 말, 26년 초에 IPO를 고려하고 있다. 근데 내년보다는 26년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NFT와 밈코인이 주목을 끌고 경쟁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NFT는 지금 다 죽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장기적으로는 NFT 확률이 성공을 더 할 것이다. 왜 25년 말 26년 초에 IPO를 계획 중일까요? 입장 바꿔보면 바로 나오죠. 특히 이 애니모카 브랜드는요. NFT, 메타버스, 게임 이런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중견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라도 NFT가 메타버스가 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주식을 팔고 싶겠죠.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대개는 코인의 대상승장에
끄트머리에 가서 가장 크게 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NFT고요.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때 IPO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NFT나 메타버스가 최근에 거의 뭐 초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 이제 유동성 랠리가 한창 시작이 되고 끝물에 가서 제일 오르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유동성이 이제 갈 데가 없으면 뭐 주식, 뭐 부동산, 뭐 코인 여러 가지로 가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바로 미술품 시장입니다. NFT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슈퍼카,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이 과시욕구가 뿜뿜 나올 때가 상승장 끝물입니다. 이때 NFT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JPG 파일 하나가 뭐 수십억, 수백억에 팔려 나갔을 때가 21년 거의 하반기였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13일자인데요. 또 테더가 10억 달러가 발행이 됐습니다. 서클에서 USDC는요, 뭐 한꺼번에 한 2천억 원, 뭐 이 정도씩 신규 발행을 하거든요. 테더는 좀 더 크죠. 한번 찍어내면 10억 달러면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이제 하도 조조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은데 굉장히 큰 돈이고요. 보통은 스테이블 코인을 신규로 발행하면 그 시간차를 두고 코인 가격 상승에 일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블록타워 캐피털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마켓 메이커나 뭐 장외 거래 중개 업체에서 이더리움을 제가 이번에 그 이전에 한 말씀 드렸죠. 이더리움 한 2,500만 달러 정도 판 것으로 추정된다. 뭐뭐 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런 거에 좀 그 문자 하나하나를 좀 분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예전 7월 말도 뭐 가격 좋지 않았잖아요. 컴벌랜드 추정 주소 코인베이스로 이더리움을 2,700만 달러 이체했다. 지금 이게 8,480개니까 뭐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뭐야? 이더리움 수백억 원어치 누가 팔았어? 뭐 거래소로 이체했어? 그럼 이거 팔았단 얘기네? 라고 일반인들은 아마 겁에 질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때 가격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8월 5일 소위 말하는 블랙 먼데이입니다. 이때 주요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들이 이더리움 13만 개를 거래소에 입금했다더라. 이때 이더리움 시세가 3,000달러에서 2,100달러까지 폭락을 했었거든요. 주말에 가뜩이나 유동성도 없는데 다른 마켓 메이커보다 이더리움을 누가 팔았다? 점프 트레이딩. 점프 트레이딩, 윈터뮤트 얘네들 다 유명한데요.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월가랑 협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돈을 총알을 많이 쥐고 있는 애들이요. 월가랑 협업해서 실제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코인 시장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이러면서 QCP 캐피털 뭐 이제 거래 분석 업체는 걔네들이 코인 엄청 팔았다던데 라는 퍼드를 또 유포를 하는 거죠. 8월 12일 실제로 윈터 뮤트에서 뭐 바이낸스 뭐 아비트럼 327만 달러 뭐 1,400만 달러 코인 엄청 팔고 있던데 보통 이제 코인을 그 거래소 입금하면 판다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이더리움도 뭐 수천만 달러 또 5,200만 달러 이런 뉴스를 계속 퍼다 나릅니다. 이게 사실 입금 거래소에 입금했다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코인 판다란 얘기예요. 내 코인을 그래서 거래소 이체했다 하면은 이 코인이 많이 떨어지겠네. 우리가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의혹을 항상 제기합니다. 이거 코인 이체만 하고 이거 안 파는 거 아니야? 이체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금을 해서 그냥 또 다른 어떤 시장으로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제 중간 경로 꼭 거쳐가는 트랜스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공포를 조장해 놓고 뒤에서 또 싸게 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기사가 조금 지나서 뜹니다. 컴벌랜드에서 블랙 먼데이 이후로 거래소에 9억 달러의 USDT 테더를 입금했다. 9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액수죠. 지난 5일 그 블랙 먼데이 그때 말합니다. 급락한 다음에 테더에서 9.5억 달러 중에 9억 달러 이상을 코인베이스, 크라켄, OKX, 바이낸스, 블래시
중앙화 거래소 입금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블랙 먼데이에 그 퍼드 조장해놓고 쌀벌하게 뒤에서 아니 테더를 거래소 왜 입금했겠습니까? 코인 살려고 했겠죠. 이거 이제 보이시죠? 8월 9일자 뭐 그 블랙 먼데이 이후에 뭐 6억 달러를 테더를 입금했고 또 7,300만 달러, 뭐 3.7억 달러, 이거 뭐 4천억, 5천억 엄청난 돈이죠. 계속 거래소에 테더를 입금했다. 코인 살려고 넣은 거겠죠. 대량 코인을 누군가 팔고 있는 것처럼 해놓고 뒷단에서 몰래 사고 있었네요. 이후에 계속 테더는 이제 거래소 또 실제 월가 기관들의 테더가 이체가 됐거든요. 테더만 이체가 된 게 아니고 이더리움 자체 이 현물도 월가 기관으로 계속 이체가 됐던 정황이 나옵니다. 7월 30일 피델리티의 이더리움 또 이제 코인베이스 컨버랜드에서 엄청난 이더리움이 피델리티로 계속 이체가 되는 거죠. 코인베이스로 또 뭐 3,900만 달러, 2,700만 달러, 이건 또 7천만 달러. 이더리움이 지금 누구한테 갑니까? 아, 피델리티로 가고 있었네요. 블랙록으로 당연히 갔겠죠. 또 컨버랜드 뭐 추정 주소 7월 말부터요. 계속 테더를 입금하면서 뭔가 샀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건 뭐건 이더리움 현물 ETF 된 다음에 계속 누군가 이더리움을 이제 쟁여놓은 거죠. 특히 피델리티가 많이 샀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켓 메이커는 이더리움 ETF 승인 전부터 유동성 공급하는 게 이들의 일이겠죠.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거의 시장 조작행위 아닙니까? 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8월 들어서 뭐 가격 많이 떨어졌었죠. 이때 하루 평균 19,000개 비트코인을 팔았다. 누가 팔았나 봤더니 4월 반감기 이후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 지금 채굴 난이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난이도까지 올라가니까 채굴 수량도 사실 줄어드는 거예요. 수익이 정말 뭐 반토막에 이제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럼 비트를 더 팔아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평균 이제 영업이익률이 25%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주인이 바뀌었다. 일반 투자자, 중소기업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누구의 손으로 간 겁니까? 기관 투자자, 대형 큰 손들, 또 부유한 개인들, 월가 기관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익부 빈익빈이다라고 하고요. 양극화됐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어떤 사람 이걸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건 간에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건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많이 오르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올해보단 내년을 더 보고 있죠. 역사가 늘 엇비슷하게 반복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같이는 아닙니다. 좀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데요. 미래, 이제 특히 이제 내년에 또 이것은 뭐 저의 개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코인 가격이 매우 크게 펌핑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냐? 극심한 글로벌 포머가 또 일어날 겁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 특히 지난 22, 23, 24년 저가 매도하고 떠나신 분들이 이 극심한 포머를 참을 수 있을까요? 감정 컨트롤이 이게 잘 안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요. 아마 다시 들어올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22, 23 최근까지도 계속 저가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앞으로 상승장에 뭘 할까요? 예측을 하면요. 손바뀜이 또 일어날 겁니다. 아까 보셨죠? 일반인들은 팔고 중소기업들 팔고 떠나고 폐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기관은 샀잖아요. 이제 그 상승장에선 그 반대입니다. 기관들이 그들이 사놨던 온갖 코인, 주식,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다 떠넘기겠죠. 코인을요, 특히 비트, 이더, 뭐 솔라나 할 것 없이 고가의 일반인에게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 겁니다. 물론 이제 공매도를 칠 수도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요. 자, 손바뀜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꼭지와 시장의 바닥에서 무한히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확신을 하냐? 저도
처음에 한두 번은 아주 크게 ben통 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후에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실수를 했지? 왜 실패를 했지? 금융의 역사, 돈의 역사, 화폐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심리, 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이 실패하면 쓰라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세게 했겠죠. 자, 포모와 공포, 우리의 인간의 이런 감정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만으로 되겠습니까? 공부만으로 안 됩니다.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크게 실패해야 됩니다. 시행착오만 하면 그러면 다 뭐 극복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냥 쓰러지고 떠납니다. 시행착오를 하시고요. 이때 다시 지식이,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훈련된 지식이,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이 일어난 분들만 이 소위 말하는 그 혼란한 뭐 포모와 뭐 공포를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하셔도요. 교훈이 없을 수 있고요. 성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한두 번 저 역시도 큰 실패 겪었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업료 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도를 비교적 이제는 잘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이 짤막한 기사 하나를 보시면요. 뭐 코인베이스에서 뭐 랩트 비트코인 이제 CB 코인베이스를 이제 붙인 거죠. 이것만 봐도요. 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랩트 비트코인은 뭐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랩을 씌워서요. 이것을 DeFi,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에 이거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월가에서 비트코인 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자 지급을 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 맡기고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SEC랑 코인베이스랑 소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뭐 미등록 증권 팔고 이자 준다 해서 고소당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반인 눈 속이는 그냥 쇼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코인베이스가 한다라고 보면요. 사실 그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이거 이미 하고 있거든요. 담보대출 뭐 이자하고 유동성을 제공해도 이제 뭐 일드 파밍이라고 해서 이자도 주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뛰어든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블랙락, 뭐 피델리티 여러 월가의 지분이 코인베이스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월가가 이 비트코인, 랩트 비트코인이요. 비트 담보대출, 디파이, 이자놀이에 뛰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파이가 탄압을 중간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요. 원래는 은행만 할 수 있었던 영역인 거 지금 보이십니까? 은행만 대출하죠. 은행만 이자 주잖아요. 근데 니들이 뭔데? 소위 이제 그들의 표현을 빌려 보면 근본도 없는 녀석들이 와서 니들이 뭐 증권인가 뭔가 코인을 팔고 뭐 대출을 하고 이자를 준다고 그래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유니스왑에 소송을 다 걸어 놓은 겁니다. 심지어 리플도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디파이의 탄압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거 이제 로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한 거고요. 좀 더 크게 볼까요? RWA 앞으로 5년간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산업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RWA를 하려면 지금 전 세계 뭐 시티은행, 저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싱가포르의 뭐 DBS 은행들, JP모건 다 디파이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RWA 하려고 그래요. 미국 국채도 팔고 외환도 거래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사고 팔고 이제 스스로 또 연결을 해야죠. 국가 간 연결하려면요. 이거 무조건 디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써야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커지겠죠. 이 맥을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미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아마 좀 더 그 예측이 맞을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비트코인 이제 미국에서 현물 ETF 수량이 10월경이면 사토시 나카모토 지금 약 한 100만 개 정도 추정을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보유량 비트코인을 넘을 것 같은데 110만 개로 넘어갈 것 같아. 지금 100만 개니까 110만 개면 한 10월쯤 되면
이제 미국의 ETF 수량이 비트코인 더 많아질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월가에서 크립토 시장의 인프라 장악이 끝난 거예요. 이 장악이 끝난 겁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점유율이 지금 뭐 57% 육박하거든요. 비트코인 하나만 이제 22년 5월달 생각하시면 되죠. 비트코인 하나만 크게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는 걸 이 친구들이 모르겠습니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더리움을 좀 추가했죠. 이 두 개만 시총을 합치면요. 비트 이더 합치면 72%가 넘어요. 그러면 뭐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당연히 됩니다. 어, 올해 초만 해도 뭐 비트코인 ETF, 특히 이제 이더리움 다 회의적이셨죠. 그때면 안 될 것이다, 뭐 미뤄질 것이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블랙락에서 뭐 월가에서 코인 인프라 장악이 다 끝났는데 굳이 이거를 연기를 할까요? 거절은 당연히 저는 안 할 거라고 봤고 연기를 할까요?라고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뭐 민주당이 돌아서고 뭐 트럼프도 돌아서고 레리 핑크도 돌아서 가지고 다 승인했잖아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솔라나 ETF, 에이 그거는 좀 너무 안 될 거야. 뭐 블랙락 임원도 나와가지고 안 한다고 했잖아. 리플 소송 에이 끝났는데 이게 뭐니 지금 도지코인 트위터 테슬라 들어간다고 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 희망 고문에 이게요 전반에 지금 알트코인 전반에 그냥 분위기 아닙니까?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저는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글쎄요. 아직은 블랙락 지금 이더리움 ETF 된 지 지금 한 달이나 됐습니까? 아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솔라나 가기는 아직 이더리움에 더 집중하고 싶은 거라 전 보고요. 미국의 대선, 금리 인하, 유동성 그 어떤 것도 아직 현실이 된 게 없어요. 유동성을 풀고 나서 한 1년 지나야 이게 뭐 꼭지냐 마냐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맞게 오신 거고요. 이제 인생 수익률은 제가 볼 때 코인 외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비결은 뭐냐? 돼지도 뭐가 오면 태풍이 오면 그냥 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돼지는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시장 뭐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그럴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이걸 인식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 혹시 뭐라 생각하십니까?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B2다. B2가 아닌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뭐 급전이 필요하다. 이러면 시간이 장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장점은 시간이에요.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사이클의 저점 매수, 바이 더 딥 하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태풍이 불 때까지는 제발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는데 물론 바이 더 딥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쉽냐는 얘기죠. 얼마 전에 코인 뭐 크게 폭락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는 이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뭐 존버했다. 훌륭하신 거죠. 상위 10% 안에 전 든다고 봅니다. 혹시 심지어 이 폭락장에 나름 지금 찾아왔던 이 태풍에 나는 코인을 주워 담았다. 저는 거의 상위 2%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봅니다. 바이 더 딥을요 하시고 그냥 떨어질 때마다 그냥 꾸준히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뭐 거의 축복받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몇 달 뒤에 이제 반대로 갑니다. 몇 달 뒤 이게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코인 가격이 갑자기 막 기관차처럼 막 하늘로 솟구칠 때 그때도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가격이 오르면요. 근데 아마 우리의 또 착각, 일루전이 일어나요. 뭐냐면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가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빨간 날, 막 흥분되는 날, 이때 마지막 열차 타려고 막 확신에 가득 차서 비트가 1억 넘으면 그냥 한번 내지르고 싶거든요. 그거 조금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모도 좋은 게 아니죠. 우리 특히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이제 이 말 좀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20대 성공은 오히려 독이다. 저도 20대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20대는 쉽게 말하면 돈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돈을 관리하는 법을 알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이건 이제 이걸 제가 투자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큰 실패, 큰 시행착오, 쓰라림 없는 투자 성공은 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투자 성공은요. 우리는 이 돈 벌기 하나에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니까 뭐 사면 돼? 언제 살면 돼? 언제 팔면 돼? 맨 이것만 여쭤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돈을 착같이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돈 잘 벌어야겠죠. 벌면 뭐 합니까? 줄줄줄 새거나 엄한 데 쓰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돈을 잘 지키셔야죠. 그리고 좋은 곳에 적절히 돈을 잘 쓰는 것까지가 저는 진정한 우리의 목표라고 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저는 오직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잃어보지 않으면 수업료를 안 내봤다면 돈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을까요? 또 본인이 그렇게 성공을 했다면 겸손함이 있겠습니까? 뭐 자신감만 충만하겠죠. 그러면서 더 큰 돈을 배팅하지 않을까요? 돈을 잘 관리하는 법,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큰 실패 한 번, 두 번 이상 겪으신 분들 꽤 되시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는 그러면 놓치시면 안 되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쉬운 성공 투자 비결. 태풍이 올 때까지 뭐 한다? 기다리시되 떨어질 때마다 사셔야 돼요. 존버가 무조건 답이 합니다. 존버도 훌륭하죠. 상위 10%, 상위 2% 올라가려면요.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는 바이더 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제 투자를요. 뭐 이렇게 제가 공식화 해봤습니다. 투자는 원금 곱하기 수익률이죠. 이해되시죠? 원금을 늘리거나 수익률을 늘리거나 둘 다 늘리면 투자가 큰 수익을 봅니다. 근데요, 우리가 원금을 늘리기보다는 수익률에만 항상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익률은 바이더 딥 하시고요. 기다리시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원금은요. 저는 원금의 소중함 무시 못한다고 봐요. 원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니고 뭐 직장인이고 뭐 자영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금을 늘리려면요. 소득을 당연히 늘리시고요. 지출은 줄이시는 거예요. 이 원금 관리, 그 다음에 수익률 같이 가져갈 때 우리의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이것을 제가 뭐 앞으로 길게 봐도 1년에서 1년 반 후에는 이거 이제 그냥 딱 씻고 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어느 순간 빠져나올 그 기회가 올 겁니다. 그거 한번 또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옥과 같은 시간을 다시 한번 견뎌내야겠죠. 충분하지 않습니까? 수업료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 기회 아직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